안녕하세요. 걸을 수 있으면 달릴 수 있다의 김영국 감독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파트, 효율적인 착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달리기 방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1번, 2번, 3번에서도 있었지만 포인트는 효율적인 착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 볼게요. 효율적인 착지가 과연 어떤 걸까?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을 분산하는 착지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근데 그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을 분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잘 보세요. 제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뛰면서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뺀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잘 보세요. 힘을 빼고 점프를 하면 발은 앞에와 중간 그리고 뒤가 살짝 닿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어디? 발바닥 가운데가 실려요. 그러면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자, 효율적인 달리기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충격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해서 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앞에와 중간이 닿는 거와, 그리고 제가 발목에 힘을 줘 볼게요. 발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 가운데를 떨어져 보면 충격이 굉장히 커요. 다시 무릎을 구부려도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착지는 앞에, 중간, 뒤에라고 말하는 거고, 발목에 힘을 줘서 발바닥 가운데, 정가운데, 미드풋 착지라고 착각하는 발바닥 가운데가 떨어졌을 때도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뒤꿈치로 서 있는 상태에서 점프해서 떨어지면 충격이 더 커요. 하지만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다리가 롤링을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와 중간이, 뒤가 닿는 충격과 발바닥의 가운데, 그리고 뒤꿈치 확실히 달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서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뛰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뛰면서. 그리고 거기에 케이던스, 발의 리듬, 이걸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닿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달리기를 제자리에서 뛰라고 하면 모두들 앞꿈치로 이렇게 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보고 잘 들으세요. 포인트, 다시 걸을 때는 분명히 뒤꿈치로 걷습니다. 여기에서 발을 뻗어서 자연스럽게 걷는 거죠. 근데 제자리에서 내가 뛰어? 그러면 모든 수많은 러너들은, 그리고 달리기를 처음 했건 안 했건 그 많은 분들은 다 앞꿈치로 뜁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자, 이제 앞으로 뛰어갑니다 라고 하면 앞꿈치로 뛰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몸을 숙여서 뒤꿈치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케이던스가 늦겠죠. 지면의 접촉 시간이. 잘 보세요. 이 한쪽 발은 지면에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발의 데미지는 굉장히 높아져요.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뒤꿈치부터 닿아서 리어풋, 뒤꿈치부터 닿아서 발바닥 가운데 앞으로 밀고 가는 동작과,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뒤꿈치로 닿으면서 발바닥에 닿으면서 앞꿈치로 가는 거와, 앞꿈치로 닿으면서 중족부가 닿아서 가는 거랑 어떤 게 과연 빠를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힘을 더 어떤 게 많이 받고 앞으로 추진력이 생겨서 더 빨리 나갈까요? 잘 보세요. 뒤꿈치와 중족부와 앞꿈치가 닿았을 때의 효율성과, 발바닥이 앞쪽 포지션과 발바닥 중간이 닿았을 때 어떤 포지션이 더 빠르냐면, 분명히 앞꿈치와 중족부가 닿는 동시에 내가 발을 떼는 게 훨씬 빠릅니다. 뒤꿈치와
중족부와 앞꿈치가 닿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달리기는 지면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면에서 빠르게 떨어질 때,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리듬은요, 달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리듬과 각도인데, 효율적인 달리기 리듬은 170에서 180 사이예요. 그리고 180을 뛰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발에서 지면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들 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지면에서 발이 빠르게 떨어져야 달리기는 좀 더 편하게 뛸 수 있다. 그리고 부상을 덜 당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효율적인 달리기라고 말하는 건 내가 힘을 주지 않고 발을 뒤로 차지 않고 지면에서 뗐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건 뛰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시계도 있고, 제가 가민, 항상 제품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민 시계가 있고요. 가민 시계를 보면서 페이스를 한번 맞춰서 한번 뛰어볼게요. 오늘은 조금 빠르게, 조금 느리게 5분 페이스로 한번 뛰어볼게요. 5분 페이스로도 뛰어보고 4분 페이스로도 한번 뛰어볼게요.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근데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포인트는 내가 뒤꿈치로 리어풋으로 뛸 거예요. 리어풋으로 뛰고, 그 다음에 앞에와 중간과 닿는 착지법으로. 첫 번째는 리어풋으로 뛸 겁니다. 뒤꿈치 착지, 뒤꿈치와 중족부와 앞꿈치가 닿는. 페이스를 잡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계를 누를게요. 자,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발을 보면요, 많은 러너분들이 뛰는 자세에 뒤꿈치로 뛰었을 때는 보폭이 커져요. 보폭이 늘어나면서 케이던스를 따라가지 못해요. 잘 보세요. 되게 굉장히 경쾌해 보이지만, 이렇게 뛰고 나면 발을 앞으로 뻗게 됩니다. 지금 발바닥 뒤와 중간이 닿는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180이든 170이든 뛸 수가 없어요. 케이던스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페이스가 4분 30초거든요. 지면에서. 자, 달리기를 하면서 이 보폭이 내가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먼저 나가죠? 발을 뻗어버리면 뒤가 닿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릎이 먼저 나갔죠? 발을 뻗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가면, 발목에 힘을 빼면 앞에와 중간이 닿습니다. 이 발만 뒤로 차지 않으면 돼요. 뒤로 차지 않고 뻗지만 않으면 내 몸에서 가깝게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요. 근데 많은 러너들이 엉덩이를 살짝 빼고 몸을 숙인 상태에서 가야 되니까 뻗어서 이건 효율적인 달리기가 아니에요. 몸은 뒤로 빠져 있고 내 몸은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뛰잖아요. 그러면 발의 착지를 앞으로 포지션을 가져가 버리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착지가 앞에 중간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착지를 바꿀게요. 리어풋이 아니고 미드풋에 가까운 착지로 바꿀 겁니다. 다시 뛰어볼게요. 자, 리듬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보폭을 줄여서 아장아장이 아니고요, 무릎만 앞으로, 몸은 수직으로 세워 있는 상태에서. 아까 4분 30초 페이스였거든요. 밀면서 뛰었을 때 그거보다 훨씬 쉽게 뛸 수 있어요. 뛸 때 발의 착지는 앞에가 먼저 닿는다는 생각으로 뛰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꿈치로 뛰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가 먼저 발목에 힘을 빼고 무릎이 먼저 나가면요, 앞에가 닿으면서 중간이 닿아요. 그리고 몸보다 무릎은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리듬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게 딱 175에서 180이에요. 땅땅땅땅, 이 리듬이.
지금이 딱 4분 40초 페이스거든요. 천천히 다시 페이스를 줄이고, 자, 잘 보세요.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뛰는데 지면을 짚고 떼고 천천히 달리면서 보여줄게요. 지면을 짚고 떼고, 자, 앞에와 중간과 동시에 닿는 착지를 이루고 몸이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이 이 발이 무릎이 몸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은 몸에서 가깝게 아주 작은 동작을 이루고, 그러면 발을 빠르게 떼는데 힘을 줘서 떼는 게 아니고 힘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움직여서 앞에 중간 뒤에 발바닥 착지가 되죠. 그러면 리듬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효율적인 달리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대한의 힘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고 가볍게 뛰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제가 다시 이 리듬에서 리어풋으로 바꿔볼게요. 뒤꿈치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편하게 뛴다는 그 러닝의 자세를 다시 바꿔서 보여드려 볼게요. 발이 절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제가 발바닥에 딱 중간에서, 뒤꿈치와 중간에서 많은 러너분들이 뛰는 리어풋입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지 않았어요. 발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뛰지 않아요. 저는 그냥 거의 발바닥의 중간과 뒤꿈치 쪽,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지금 조금씩 밀고 있어요. 조금씩 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뛰면서 정말 제가 느끼는 건 무릎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저 지금 되게 천천히 뛰고 있거든요. 8분 20초로 뛰고 있는데 무릎에 충격이 많이 옵니다. 뒤꿈치부터 해서 충격이 올라오는 발바닥 가운데 충격으로 해서, 충격은 분명히 분산은 되겠지만 저는 신발이 지금 쿠셔닝화에 카보나를 신고 있는데 충격이 분산이 되긴 하지만 그 충격이 착지를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앞에와 중간이 닿았을 때 착지법과 완전히 달라요. 올라오는 충격이. 자,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앞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밀지 않은 상태에서 리듬을 맞춰가지고 앞에 중간 뒤, 앞에와 중간과 뒤가, 앞에와 중간과 뒤와 뛰었을 때 무릎에 거의 충격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내 몸보다 무릎이 조금 더 앞에 있고 발을 뻗지 않은 상태에서 점프했을 때의 느낌 그대로예요. 점프해서 제자리 점프를 했을 때 앞에 중간이 닿는 거랑 발바닥의 가운데가 닿으면서 충격이 때리는 거랑 거의 흡사하게 충격이 올라와요. 내가 지금 앞꿈치가 닿으면서 앞에 중간 뒤에가 닿는 착지로 하면 무릎까지 데미지는 안 와요. 근데 여기에서 포지션을 바꿔서 바로 발바닥 가운데와 뒤꿈치로 딱 가면 무릎의 충격이 바로 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딱 잡고요, 이 상태에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제자리에서 내가 점프를 해서 발목에 힘을 빼는 방법 1, 2, 3파트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앞에와 중간이 닿았을 때랑 발바닥에 가운데랑 닿았을 때랑 뒤꿈치랑 닿았을 때랑 느낌이 다 달라요. 근데 충격이 가장 많이 오는 건 내가 뒤꿈치로 떨어졌을 때, 발바닥의 가운데로 딱 떨어졌을 때는 그나마 버틸만 해요. 근데 뒤꿈치로 떨어졌을 때 아니에요. 달리기를 하면서 연결해 보세요. 천천히 뛰면서, 내가 천천히 뛰면서
앞에와 중간과 뒤와 뛰면서 보폭은 아주 작게 해서 아장아장 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듬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 느낌과 바로 발바닥의 가운데 뒤꿈치가 닿는 이 느낌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충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상태는 뭐냐면 데미지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피로도는 높아지고요.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거,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조금 더 긴 거리를 뛰고 막 숨이 차게 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거리, 조금 더 긴 시간을 뛰어서 기초 체력을 쌓는 거. 발바닥에 어느 부위가 닿느냐에 따라서 충격은 분산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는 달리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를 힘으로 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힘은 근력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못 뛰게 되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근력만 있으면 천천히 달리기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천천히 달리기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제가 4분대랑 5분대, 4분대에서 5분대 중간으로 이렇게 뛰면서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리어풋으로 했을 때는 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달리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만, 제가 20파트까지 만든 이유가 있어요. 반복되는 부분, 이야기했던 걸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교육이 되고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나와야 1파트에서 이것도 얘기했고 2파트에서도 이거 했고 3, 4 이렇게 되고 나머지 20파트를 쫙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영상을 쭉 보면 달리기는 이거 하나의 동작과 이거 하나의 동작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뛰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면서 빠르게 뛰는 속도보다는 여러분이 천천히 뛰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달리기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리고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달리기는 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초 체력이 늘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분 뛰었던 분이 15분, 20분, 30분 정도의 존투 영역에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고 러닝을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를 잡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심장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팀들도 영상을 다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서 저희 팀들도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파트 4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